여러분, 다이어트 어디까지 해보셨나요? 저는요, 진짜로 하루에 라떼 반잔을 먹으면서 버틴 적도 있습니다. 부작용은 없었으면 좋겠고, 주사는 무섭고, 먹으면 전지현처럼 날씬해지는 약 어디 없을까요? 그런데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한테 희소식이 나왔습니다. LG화학이 유전성 비만 치료제 LB54640의 글로벌 임상 2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원래는 오는 12월이었으나 조금 앞당겨진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기대감이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임상 시험에서 루트와 시그널로 나뉘어서 진행되는데, 이 루트는 연구자와 임상 참여자 모두 약물과 용량을 알고 있는 오픈 라벨이고요. 시그널에서는 모두 약에 대한 정보를 모르게 만들어 편향성을 배제하고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이 두 가지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혹시 가짜 식탐 유전자 MC4R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위장이 비어있을 때 나오는 허기를 느끼는 진짜 식탐 호르몬인 그레몬과 달리 밥을 먹었음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이 드라마에서 맛있게 짜장면을 먹고 있는 장면을 보면 괜시리 짜장면집에 전화를 걸고 싶고 그렇죠? 그게 바로 가짜 식탐 유전자 MC4R입니다. LB54640은 이 MC4R이 작용하는 경로를 노리는 비만 신약 후보 물질인데요. 가짜 포만감 신호를 전달하는 MC4R에 바로 작용해 식욕을 억제합니다. 덕분에 이 물질은 미국 식품의약국으로부터 희귀의약품 지정을 2차례나 받으며 모두의 기대를 모았죠.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되면 그 회사는 7년간 미국 시장 판매 독점권을 가지고요. 미국 내 임상시험 비용 지원을 받고 세금을 감면받는 등 혜택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LG화학의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네요. LG화학 제발 힘내주세요. 저 간절하거든요. 이 신약의 운명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조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LG화학입니다. 참 좋은 회사죠. 개인적으로는 LG의 그룹 분위기를 생각을 했을 때 LG는 전자보다는 이런 화학이나 생활건강 쪽이 조금 더 잘 어울린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LG화학에서 비만약 만들고 있는 거, 이거 많이들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이렇게 복잡한 비만약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는데요. 당초 계획보다 서둘러서 임상 2상을 진행하겠다는 그런 소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임상시험이라는 거는 의약품이나 의료기기를 연구하는 과정을 말하죠. 임상 2상은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을 해보는 건데요. 시험하는 약물이 의도한 대로 작용을 하는지, 그리고 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임상 1상은 성공률이 꽤 높은 편입니다. 한 70% 이상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2단계부터가 굉장히 까다로워집니다. 이 임상 2상부터 본격적으로 부정적인 요소는 뭔지, 또 부작용은 없는지, 무엇보다 약효가 정말 있는 건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성공률이 높지 않다고 해요. 한 20%가량 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도 중간 단계 정도고요. 임상 3상까지도 거쳐야 되니까요. 아직까지 갈 길이 멉니다. 아무튼 차근차근 한 단계씩 나아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LG화학은 기본적으로 석유화학 기업이죠. 그래서 다소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이쪽으로 내려와 보면은 LG화학의 지금 사업 부문은 크게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석유화학이 있고요. 첨단 소재,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인 생명과학 사업 부문이 있습니다. 매출액으로 보면요. 자회사인 LG에너지솔루션이 사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합니다. 그 다음이 석유화학이고요. 이 3개 중에서는 석유화학이 제일 크고, 생명과학 쪽의 매출의 비중은 한 2% 미만이니까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은 당뇨 치료제나 성장호르몬제 백신 같은 것들 개발해서 판매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갈 길은 멀어 보이지만 잠재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말씀드린 비만 치료제, 이쪽은 굉장히 큰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아직 국내 제약업계에서 어떤 좀 존재감 같은 거를 보이는 단계는 아니지만 앞으로 비만약이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이게 게임 체인저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비만 치료제가 뭐냐? 말 그대로죠. 비만을 치료하는 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걸 알려면 다이어트에 대해서 먼저 알아야겠죠. 사실 인류의 신체는 굉장히 효율적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생존에 굉장히 유리한 구조라고 볼 수가 있죠. 활동량이 많고 열량이 적게 섭취를 하더라도 생존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에서 엄청난 열량을 소모를 하지만 그래도 생존이 충분히 가능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에너지 효율이 좋다는 거 과거 인류에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됐습니다. 그런데 현대는 어때요? 산업혁명이라는 요술방망이가 있었고요. 또 질소비료, 화학비료가 개발이 되면서 인류는 인구 증가 그리고 경제성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게 됐습니다. 멜서스 트랩이라는 거를 그냥 단번에 돌파를 해버린 거예요. 지금은 식량의 공급 과잉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식량 생산이 이렇게 많아지게 되니까
보니까 지금까지 인류가 생존할 수 있었던 이 효율성이 이제는 발목을 잡는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비만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뜻이에요. 비만이라는 건 결국에는 각종 성인병의 지금 원인이 되기도 하고요. 선진국에서 가장 큰 문제로 꼽고 있잖아요. 다이어트로 건강한 일상을 만들어야 된다는 굉장히 큰 숙제가 던져진 셈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효율성이 극대화된 신체 때문에 실제로 우리는 굉장히 열심히 운동을 했다 해도 섭취한 칼로리를 어지간해서는 다 소모할 수가 없습니다. 또 식욕이라는 게 있는 이상 식이요법을 계속 이어가는 것도 굉장한 의지가 필요하고요. 다이어트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모두가 다 공감을 하고 있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도 이런 배경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약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까, 이런 인식이 생겨날 수밖에 없겠죠. 최근에 덴마크의 제약사 노보노디스크라는 곳이 있습니다. 노보라고 많이 부르고 있죠. 이쪽의 주가가 많이 오르면서 유럽 시가총액 1위가 됐네 어쩌네 이런 소식 접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이 회사의 주가를 올린 주인공이 바로 비만약인 위고비입니다. 우리에게는 머스크의 비만약으로 유명한 그 주사제를 말하거든요. 이처럼 비만약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성장하고 있냐? 이거는 미래에셋증권에서 나왔던 리포트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시간이 지난 리포트인데요. 아직까지 시장이 그렇게 많이 변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지금 미국 상황을 보면요. 비만 유병률 지금 2022년에 40%가 넘는 정도입니다. 인구의 거의 절반이 비만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고도 비만, 이쪽은 치료가 정말 필요한 계층을 말하죠. 고도 비만은 10%에 거의 육박하는 수준입니다. 자연스럽게 비만 치료제 시장 역시 이렇게 굉장히 가파른 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위고비, 이거보다 더 좋은 제품도 시장에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경구 제형 개발, 그러니까 입으로 먹는 약을 말하는 거예요. 이쪽은 효과가 약간 떨어지고 부작용이 있다, 이런 한계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지만 이쪽이 아무래도 편하다 보니까 수요는 분명히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LG화학이 개발하는 비만약 역시 경구 치료제이기도 하고요. 말씀드렸던 효과가 약간 낮고 부작용이 있다, 이 부분의 한계를 돌파하게 되면 수요는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결론입니다. LG화학이 비만 치료제 시장에 진입하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들, 이런 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아주 단순한 이유입니다. 돈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그렇죠. 그리고 개발에 최종적으로 성공을 하고요. 출시까지 이루어진다면 제약업계에서 LG화학이 갖는 위상도 올라가게 될 것이고요. 당연히 실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거는 LG화학만의 기대는 아니고요. 국내 제약업계들도 비만약 시장에 도전장을 많이 내민 상태입니다. 대표적으로 한미약품이 3상 신청에 지금 완료를 한 상태고요. 그 외에도 유한양행이 미국에서 임상 1상 신청을 한다고 하잖아요. 이런 흐름에 따라서 주가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약이라는 게 불확실한 측면이 상당히 많습니다. 최종적으로 승인을 받고 제품화가 되는 거는 이렇게 신약 개발을 시도한 물질 가운데 극소수에 불과하니까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요. 이렇게 진행 상황에도 관심을 기울이면서 시장에 대응을 해나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공 투자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